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살다 이런 일이 있네요. 자존심이 상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여기 한풀이 해봅니다. 전 30대 남자고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복수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더러운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는 제가 철없이 놀던 시절 헌팅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차가 8살이라 처음에 무지막지하게 싸우기도 많이 했죠. 가치관 자체도 틀리고 세대 차이도 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30이 되던 해에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사회 초년생의 여자였지만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는 했지만 끝내 아이는 지켜내지 못하고 유산했습니다. 그때 저나 전 와이프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 방황하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임신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을 즐기기로 했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다시 천천히 부모가 돼도 되겠다 싶을 때 다시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젠 정말 행복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전 와이프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업과 세금 관련 업무를 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거의 다 5, 60대였기에 아빠처럼 잘 챙겨준다고 좋아했었죠. 저 또한 젊은 놈들이랑 부대끼는 것보다 그렇게 귀여움 받으며 일하는 것이 안심이 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식도 아주 가끔 있었고 술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걱정할 일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심지어 흰옷, 검정옷도 같이 빨래 돌려 옷을 다 망쳐놓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걱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주변에 남자도 없고 술도 안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망년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식 마치고 11시쯤 들어왔는데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오빠 나 노래 불러서 20만원 벌었다? 말하기에 뭔 소린지 물으니 노무사랑 실장님들이 노래방 모니터에 5만원짜리 많이 붙여놓고 여직원들 95점 이상 나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더군요. 듣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왜 좋냐고. 그런 거 다 도우미들한테나 하는 거고 술 따르게 시키고 노래 시키고 회식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들이랑 노는데 신나셨다고 화내니 왜 괜히 성질 부리냐면서 속 좁은 사람 만들더군요.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불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여튼 제가 너무 과했나 싶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노무사님이 양갈비 사준다고 여직원들만 데려간다고 하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빠지기 좀 그렇다며 기어이 가더군요. 그날 못 먹는 술을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집도 못 찾아서 택시기사한테 전화받고 제가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쯤 하니 점점 짜증이 나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 건 알겠는데 술도 좀 조절하고 하잔다고 다 하는 게 사회생활 아니라고 얘기하니 또 꼰대 소리 한다며 피하기에 기분만 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 저러다 보면 사회생활 배우고 스스로 잘하겠지 생각하며 그냥 믿어주기로 했죠. 자꾸 같은 문제로 티격태격 해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뒀습니다. 그래 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190이던 월급이 200이 되고 220이 되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기에 도대체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월급을 올려주냐 물으니 본인이 일 잘해서 능력 인정받았다며 내가 월급 많이 받으니 배 아프냐는 진짜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 30대 넘었는데 세상의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뭐 근속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적을 요하는 직종도 아니고 늘 하는 일이 같은데 무슨 능력을 인정받아 몇 달 사이에 연봉으로 치면
300이 넘는 돈을 올려준단 말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그러고 며칠 뒤에는 못 보던 지갑이 있어 보니 명품 브랜드고요. 이건 무슨 돈으로 샀냐 하니 농사님이 선물로 하나씩 다 줬다 하기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촉으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질 않아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자는 동안에 폰을 보려 해도 2중 3중으로 어찌나 잘 막아놨는지. 실패하고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니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어서 답답했죠. 그러는 와중에 회사에서 유행 질병으로 인해 당분간 재택근무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기에 얼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와이프한테는 말을 안 했죠. 마침 며칠 뒤에 회식을 한다기에 그 전날까지도 회사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식 당일날 아내 퇴근 시간 맞춰서 기다렸죠. 회식이라면 퇴근 후 다 같이 나와야 할 터인데 아내 혼자 나와서 가더군요. 따라가 보니 소고기집이었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 선저 오더군요. 그리고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뭔 상황이지? 그리고 제발 아니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현실이 되더군요. 모텔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눈이 뒤집어져서 주차하고 모텔 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노무사라는 인간 발로 찼습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제가 남편인 걸 안 순간 선생님 오이십니다. 뭐 헛소리 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나이고 뭐고 장이 유서고 뭐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 모텔 아주머니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말리셔서 일단락 되었죠. 억울하시면 신고하라고 일단 너는 다음에 보자 하고 아내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앉혀놓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간 거라고 말했더니 다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자주 용돈 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제안 받았다고요. 한 달에 2번만 잠자리를 하면 월급 올려주고 거기에 따로 100만 원씩 챙겨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주니 그 재미에 수락했고 한 달에 한 번일 때도 있었고 안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몸을 섞었다는 사실이었고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열심히 벌고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이 필요했냐 하니 아직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을 나이라며 본인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 내가 한창 놀아야 할 시기에 유부녀 만들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제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냐고 하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였죠. 단순히 그냥 잠 몇 번 잤다. 요즘 사람들 그냥 가볍게 그러는 것처럼요. 너 유부녀다. 혼자가 아니라 너 결혼한 여자고 이건 소송감이다. 옛날 같았으면 간통으로 집어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이혼 사유도 충분하다고 심각성을 말하니 본인도 다 알고 미안한데 이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짐 싸라 했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집이고 제 돈으로 한 결혼 진짜 몸만 왔으니 몸만 나가라고요. 뭐 처갓집도 멀지 않으니 그냥 거기 가던지 노무사한테 가던지 눈앞에서 일단 사라지라고 소리 지르니 짐 챙겨서 나가더군요. 화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든 둘을 박살내야 했습니다. 그딴 걸 유부녀한테 제안하는 그놈이나 아무리 어리다는데 생각 없이 응하는 년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사무실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얼굴도 못 들더군요. 제가 등장해서 난리치니 직원들은 대충 눈치 깐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떤 낌새가 있었겠죠. 폰 뺏어서 아내, 딸 전화번호까지 저장했습니다. 딸까지 있는 놈이 무슨 이딴 짓을 하냐고 난리치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싶은 마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 고소했습니다. 결국 일이 커지고 그놈 안에 딸까지 다 알게 되었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딸들이. 참. 그 소송하면서 자연스레 이혼했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진짜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도 내 아이 가졌었단 이유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죠.
장인 장모님 전 와이프 죽이니 살리니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시다가 막상 이혼하고 나니 그럴 이유 없으니 딱성 그러시더군요.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번 일로 회사도 못 다니게 되었는데 위자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식이었는데 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한 푼도 안 줬죠. 거기서 바로 돌아서신 거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남 되었으니까요. 되려 그놈 집에서 소송해봤자 손해배상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냥 취하해주면 돈 준다고 하는데 더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지는 변호사랑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듯 하고요. 확실히 명예는 실추시켰으니 제 분풀이를 좀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도 너무 열받고 쪽팔리지만요. 전 와이프는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지고 부모도 알고 주변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니 조금 심각성이 느껴졌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저한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데다가 심지어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판이니 무서웠겠죠. 그치만 절대 용서해줄 마음 없습니다. 진짜로 겉만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기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네요.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말이죠.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한감 넘은 노인네랑 붙어먹어서 이혼했다 하면 뭐라 할까 싶어서요. 그래도 여기서라도 얘기하니 좀 낫네요.